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중국 사회 고발 304번째는요. 귀주성 경찰차 습격 사건 추가 보도 편입니다. 1월 12일 오늘 오전에 방송에서 보도했었던 귀주성 서남부에 있는 금서남 부의족과 묘족 자치구에서 발생했던 석대의 경찰차 피습 사건이라는 주제로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추가 보도인데요. 오전 방송에서는 경찰차 석대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것이 1월 10일 밤이나 1월 11일 새벽으로 추정된다는 중국 네티즌의 미확인 의견만을 전했었는데요. 이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서 예고대로 추가로 보도를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달라진 내용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발생일입니다. 사건 발생일은 1월 9일입니다. 1월 9일 새벽이고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로 파괴된 차량은 석대의 경찰차가 아니라 경찰차를 포함해서 경찰 특공대 차량과 공무원들이 타는 공무용 차량도 있었고요. 전체 수량은 얼마가 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수량이 될 것 같습니다. 세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량이 파괴가 된 것 같고요. 세 번째, 경찰과 주민이 충돌한 이유는요. 중공이 지방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벌금 경제, 벌금을 매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방에서는 묘지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마침 장례 중이던 주민이 임의로 사체를 예전처럼 매장하려고 하자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들이 장례에 참여한 촌민들을 모두 마을에 봉쇄해서 가둬놓고 강제로 유골을 탈취하면서 분노한 주민들이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1월 9일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묘지를 강매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억압하면서 앞으로 무단 매장은 금한다는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당국이 이 사실을 알렸고요.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과 이미 수차례 이에 대해서 옥신각신 충돌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던 과정에서 급기야 양측이 쌓인 감정이 1월 9일 폭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1월 9일 새벽에 작정을 한 중공 당국이 파견한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의 경찰 특공대와 공무원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러 번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월 9일 당국에서는 D-Day로 잡은 건데요. 이들은 진압용 방패와 신체를 제압할 수 있는 끝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긴 손잡이가 있는 진압용 창, 그리고 진압봉 이런 것들로 무장한 채 귀주성의 서남부 부의족과 묘족 자치구로 진입을 했고요. 이때 마침 장례식을 진행 중이던 6월까지 탈취하면서 이에 마을 주민들이 반격을 하면서 큰 사건으로 번진 거라고 합니다. 매번 이 무력으로 진압에 성공했던 중공 당국은 이번에도 계속해서 경찰, 공무원, 당국과 묘족, 부의족 주민들이 충돌을 하자 이번에는 아예 경찰 특공대까지 수백 명을 동원해서 곤봉과 긴 창 등으로 주민들을 위협하며 공격을 했지만 초기에는 이렇게 밀렸는데 결국 이들이 와서 한 것은 촌민들을 한쪽에 몰아놓고 그리고는 장례 중이던 그 시체를 뺏은 겁니다. 예. 마음대로 매장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는 그 가격을 내고 묻으라는 거죠. 이에 부의족과 묘족 주민들이 분노하면서 돌멩이와 벽돌, 곤봉 등으로 무장을 해서 중공 당국과 무력 충돌까지 벌이게 된 거고요. 이들은 현지 지리를 잘 아는 이점을 이용해서 주민들은 마을 입구를 봉쇄한 뒤, 왜냐하면 이런 데가 다 그 산지이기 때문에 산길로 들어오는 길이 다 한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을 입구에 그 봉쇄를 당하면 어쩔 수가 없죠. 경찰 특공대와 공무원들은 마을 입구를 봉쇄한 뒤에 포위한 주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벽돌, 그 돌멩이 이런 걸로 공격을 받다 보니까 방패나 이런 것 갖고 되지 않죠. 창이나 방패 가지고 결국 경찰 특공대와 공무원들이 포로가 되는 상황까지 몰렸다고 합니다. 야, 이거 엄청난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거죠. 부이족과 묘족 자치구의 마을은요, 여러분들도 중국에 가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집단촌으로 이루어서 입구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담으로 이렇게 성처럼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 또 집들이 이렇게 옛날 성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또 집들이 있는데 이 담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골목의 양쪽 담도 굉장히 높고 담을 넘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 S자 형태로 돼 있는 이런 골목으로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 요새처럼 형성된 집단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외벽 성이 있고 그 안에 마을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아무리 무장을 했다고 해도 이런 지리적 환경에서는 별로 큰 힘을 쓰지 못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전에는 마을에서 거의 공짜로 사용하던 묘지를 중공이 모든 토지는 공산당 소유이므로 앞으로 매장을 하려면 한 구당 수만 위안, 즉 수백만 원,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의 묘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정책에 주민들이 반발을 했던 겁니다. 이 산골에 살면서 그런 돈이 어딨냐는 거죠. 네. 한 달에 1000위안, 한 18만 원도 잘 벌지 못하는데 묘지 한 구당 수백만 원을 갑자기 낼 수가 있습니까? 또 이를 관철시키려던 경찰의 무리한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에 결국 그 역공을 당하고 만 사건입니다. 결국은 이제 포로가 됐는데 포로가 되었던 경찰 특공대와 공무원 수백 명은요 결국 9일 새벽에 왔다가 바로 그냥 한 방에 끝나고 9일 오전에 촌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뒤에야 촌민들의 동의 하에서 부이족과 묘족의 집단촌을 떠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들이 떠날 때는 이미 모든 차량들이 펑크가 나거나 박살이 나거나 해서 운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 수백 명은 걸어서 마을을 떠나는 수모를 당했다고 합니다. 귀지성에는요 수많은 소수민족 집단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족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자치주나 자치현 이런 명목으로 자신들의 전통 문화와 생활 방식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소수민족에 대한 한족의 억압이 심해도 이들 소수민족들은 같은 민족끼리 또는 다른 소수민족과의 연합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전통 문화와 풍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귀주성 같은데 운남성, 귀주성, 청해성 이런 데는 산지고 그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폐쇄적인 문화가 기능한 거죠. 한족의 폭정에 저항하는 소수민족들의 사례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귀주성 사례만 볼 것만 해도 좀 규모가 큰 걸로만 봐도 2008년에도 한족과 중공의 횡포에 열받은 주민들이 결국은 한족들이 있는 마을로 내려가서 경찰서를 공격해서 불을 지르는 등의 저항을 한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찰서에 방화를 한 주동자들 몇 명이 체포되고 주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현의 서기가 면직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크고 작은 이런 충돌들은 계속해서 귀주성뿐만이 아니고 소수민족에 주로 많이 있는 사천성, 귀주성, 청해성, 운남성, 그 다음에 닝사 회족자치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은 당연히 통제되죠. 통제되고 있지만 중국인들의 인터넷 퍼나르기가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있는데요. 이미 댓글에는 영웅들이 나타났다거나 경찰과 공무원들이 마족대와 같은 짓을 하려다가 혼쭐이 나고 삼국지처럼 행복했다가 겨우 풀려났다는 등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건들지 말아야 할 것까지 눈이 뒤집혀 건드렸다가 봉변만 당한 중공 당국이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번 사고는 2008년 때보다 더 엄청 큰 사건인데요. 중공이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추가 내용이 나오면 즉시 보도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소감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구독이 자동 취소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